2020년 3월 30일 구현모 KT 사장의 취임식 날짜입니다. 이 취임 날짜 기준으로 이제 1년이 된 거죠. 이 구현모 사장은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KT의 기업 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과연 이 기업 구조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 굉장히 이게 궁금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모 사장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신조어를 본인이 만들어내시기까지 했는데요. 바로 디지코, 디지털 기업이죠. 구현모 사장이 이 디지코 얘기를 처음 한 게 2020년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였어요. 이 디지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KT를 성장 없는 회사, 변화 없는 회사라고 많이 생각하시더라. 하지만 KT는 디지코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이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사업 구조의 변화, 통신회사에서 탈통신회사, 통신회사가 아닌 회사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KT를 4차 산업혁명, 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단순히 사업 내용이 아니라 기업 구조 자체를 이런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바꿔내겠다. 이런 얘기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꾸려는 걸까? 구현모 사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되게 원론적인 말이죠. 근데 이 말을 KT에 대입을 해보면 이 구현모 사장의 고민이 보여요. 이 KT는 끊임없이 성장하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둔감해져 버렸거든요. 이 비대하다는 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제 안 좋지만 사실 각 신사업들, 특히 중요한 사업들의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맨 처음 말했던 10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구현모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KT는 성장 없는 회사가 아니다. 이 말은 디지코로의 변화가 KT를 성장하는 회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바로 2020년 실적 발표입니다. 여기서 KT는 제대로 굴욕을 당했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10분의 1에 불과했어요. 이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비대한 조직이 그 원인입니다. 유선전화 부문이나 부동산 사업 같은 데서 너무 비효율적인 손해들이 많이 났거든요. 이 비효율이 전부 KT가 비대해서 생겨난 비효율들이죠. 구현모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KT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KT에 출입하는 기자 시절에 구현모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KT가 SK텔레콤보다 매출도 더 높고 인력 고용도 훨씬 많이 하는데 항상 기자님들은 왜 SK텔레콤, KT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때 SK텔레콤을 더 먼저 쓰시냐. 구현모 사장이 볼 때는 KT가 절대 2등이 아니라는 거죠. 2등이 아닌데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구현모 사장의 이런 생각은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시장에서 평가받는 건 결국 주가죠. 결국 CEO가 주가를 높이겠다는 건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겠다. 이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KT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구현모 사장의 취임 당시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코스피는 그때와 비교해서 훨씬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업 가치 재평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구현모 사장은 반드시 KT 쪼개기, 즉 KT의 기업 구조 재편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현모 사장은 KT를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특별한 손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비즈니스포스트에서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에서 SK텔레콤 등 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린 기자입니다. 방금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박 기자도 SK텔레콤을 통신회사의 대표처럼 얘기한 거잖아요. 네. 확실히 KT는 좀 2등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맞아요. 윤 기자도 통신 기자 했을 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저도 항상 SK텔레콤, KT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구현모 사장의 이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는데 1등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어떻게 바꿀까겠죠. 기업 구조개혁 개편은 이제 시작이니까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 싶거든요. 우선 기업 다이어트라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이나 자회사들의 매각이나 철수, 그리고 신사업들의 성장성을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기업 분할, 그리고 상장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어떤 KT 자체의 변신, 지주회사로 바꾼다든지 KT를 아니면 중간지주사 체제로 바꾼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건 매각과 철수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KT가 최근에 KT 파워텔을 매각했거든요. KT 파워텔이면 그거죠. 그 무전기 사업하는데
근데 요새 무전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좀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 이걸 매각한다는 건가요? 구현모 사장 성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KT 파워텔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KT 파워텔은 2010년에 매출이 1,27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이것이 627억 원까지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KT 파워텔이면 어쨌든 통신 업무를 하는 데잖아요. 근데 통신 사업이면 아마 KT의 본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회사를 팔겠다는 건 어떤 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구현모 사장의 의지 뭐 이런 거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윤 기자가 말했던 대로 KT는 엄청 비대한 조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제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성장성이 없는 사업이라면 본업인 통신업이라도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현모 사장은 더 이상 통신회사라는 틀에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효율적인 사업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한 가지 이슈가 떠오르는데요. 그 유선전화 사업도 지금 구현모 사장이 손댈 거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어디서는 아예 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사실 철수 이야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KT는 뭐 시내전화, 공중전화 이런 거 의무 제공 사업자이기 때문에 철수를 하고 싶다고 해도 마음대로 뭐 매각이나 철수 이런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5년 동안 KT 유선전화 부분 매출이 약 1조 원가량 줄었어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현모 사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선전화 부분 손댈 것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대해진 KT를 좀 슬림하게 만들자 이런 과정에서 이 매각과 철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구현모 사장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잖아요. 우리가 SK텔레콤보다 매출도 더 크고 심지어 사람들 고용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우리가 항상 2등이냐 억울하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왜 영업이익 얘기는 안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매출이 11조 7천억 그리고 KT의 매출이 17조 9천억으로 확실히 KT가 거의 한 1.5배 정도 더 매출이 크더라고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똑같이 2020년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이 10조 2천억 원 그리고 KT의 영업이익이 8조 8천억 원으로 KT가 SKT보다 작아요. 그래서 옛날 것까지 한번 다 보니까 이게 가끔씩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SK텔레콤이 영업이익이 더 많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 말은 KT의 사업이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매출은 더 큰데 영업이익은 더 작게 나온다. 그래서 구현모 사장이 이 조직 다이어트 좀 효율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세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계속 이러니까 그 효율이 안 나오고 연비가 안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을 구현모 사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 지금 얘기 나왔던 거 말고 또 다른 매각 대상으로 보고 있는 자회사나 사업이 있나요? 지금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은 KT 서브마린이나 KT 텔레캅 등에 거론되고 있죠. KT 텔레캅이면 보안 회사죠.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자회사인 ADT캡스를 오히려 엄청 밀어주면서 이 신사업의 한 축으로 보안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데 KT는 왜 텔레캅을 판다는 거죠? 일단 SK텔레콤의 ADT캡스와 KT텔레캅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보안 시장에서 지금 ADT캡스가 2위, 그리고 KT텔레캅이 3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ADT캡스의 영업이익이 320억 원, 그런데 KT텔레캅의 영업이익은 10억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보안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인데도 KT텔레캅의 영업이익은 2019년과 비교해서 오히려 줄어들었죠. 근데 그래도 또 보안 사업은 이 SK텔레콤이나 KT처럼 통신회사들한테는 이 본업인 통신업하고 또 시너지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현모 사장이 참 고민이 많겠다. 이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거는 살리고 또 어떤 건 보내고 이런 게 지금 구현모 사장의 최대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KT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 사업들의 성장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분할과 그리고 상장 같은 이야기.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KT 쪼개기라는 그런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KT를 보면 KT는 물적 분할 덕후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사업들을 물적 분할시켜서 자회사로 떼놓는데 사실 맛이 들린 것 같아요, 거의. 지금 당장은 미디어 사업 쪽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구 사장이 취임 초기에 단행했던 콘텐츠 자회사 스토리위즈 설립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시즌도 분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OTT 넷플릭스 같은 거 KT에서 나온 거. 그렇죠. 그 시즌은 분산은 아직 뭐 검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부에서는 확실히 그런 논의가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시즌이 사실 얼마나 인기가 있나 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은 이름은 들어봤다 그러고 나머지 반은 이름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써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즌이 확실히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독립시켜서 자회사로 만들겠다. 이거는 이 OTT 시장 자체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볼 수 있겠죠? KT의 물적 분할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별 사업들을 뭐 이렇게 특화한 좀 더 작고 민첩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아까 얘기한 그 비대해진 KT라는 것과 맞물리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탱크가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탱크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빵 쏘는 것보다 포탄만 얼른 슉 돌려가지고 뿅 쏘는 게 더 이제 적에게 대응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는데요. 아까 윤 기자도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바로 주가 측면이죠. 상장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사실 성장성 있는 자회사를 물적 분할한 뒤 그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전략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전략인데요. 지금 현금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이 현금을 인수합병 등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전략인 거죠. 방금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인수합병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가 인수합병 얘기는 따로 해보기로 하고 이 기업 가치라는 측면에서 주가 얘기를 지금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그 KT가 뭐 SK텔레콤보다 매출은 좀 높고 영업이익은 좀 적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가총액을 보면 SK텔레콤이 말도 안 되게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3월 8일 기준으로 SK텔레콤의 시가총액이 약 20조 원 정도 되는데 KT 시가총액은 6조 8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제 실제 기업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높냐 이런 걸 볼 때 자주 사용하는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퍼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계산해 보면 SK텔레콤이 18배인데 KT는 11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확실히 이걸 보면 구사장이 우리가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평가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현모 사장은 사실 진짜 사장 자리에 오른 뒤에 끊임없이 주가 부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자사주를 사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KT의 주가가 사실 그리 신통치 않아요. 요새 KT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구현모 사장이 처음 취임했던 1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구 사장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사실 뭐 이만한 게 없죠. 물적 분할을 통해 KT라는 기업 자체의 쪼개기를 진행하면서 상장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 실제로 구현모 사장은 작년 KT 기자간담회 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사와 상장을 통한 KT의 기업 가치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 굉장히 거의 선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분명한 얘기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쪼개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업 분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합치는 작업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합쳐서 시너지가 난다면 합치는 것이 오히려 구현모 사장이 생각하는 슬림한 KT 만들기에 더 부합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TH와 KT M하우스의 합병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커머스와 미디어를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커머스랑 미디어를 합친다니까 이제 예전에 CJ E&M과 CJ 오쇼핑이 합병했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럼 분할 합병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재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KT는 물적 분할 덕후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회사를 하나 둘씩 떼어내다 보면 결국 KT가 지주회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거 관련해서는 구현모 사장이 이미 내부에서는 뭐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보도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이게 막 신빙성이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일단 KT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보고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KT가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KT가 지주회사로 가려는데 인적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사업회사를 물적 분할로 하나씩 떼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지주회사로 나아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KT는 지금 현재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KT의 지분 12.58%를 들고 있고요. 소액 주주의 비율도 50%에 이릅니다.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을 한다고 해도 인적 분할은 아예 선택지가 아닌 것이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지주회사 전환을 하려고 하냐. 사실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자회사들의 그리고 신사업들의 성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도다. 이러면 사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냥 신사업들만 떼어내고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던 통신업 이런 건 그대로 사업회사로서 들고 가도 될 텐데 일반적으로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건 결국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그리고 대주주의 이제 그룹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KT, 국민기업인 KT가 그럴 것도 아니고 일단 KT가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SK텔레콤을 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통신사들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탈통신인데요. 이건 지주회사 전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신회사로 남아있는 것보다 통신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는 것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마구 뻗어나갈 수 있는 IT 산업 영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훨씬 용이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업을 넓게 펼치는데 지주회사 체제가 훨씬 유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주회사가 된다면 각 사업 자회사들의 가치를 좀 더 기업 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통신 사업자로 남아있는 것보다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사업 추진 등에서 정부의 규제 등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KT의 지주회사 전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지금 현재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려 14년 전인 2008년에도 KT의 지주회사 전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2012년에는 아예 황창규 당시 KT 회장이 직접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해라, 추진한다 이렇게 지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지주회사 전환을 실제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14년 전부터 지주회사 전환 얘기가 나왔다니까 과연 그럼 이번 지주회사 전환은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났는데 그 구현모 사장이 가장 강조하는 게 또 플랫폼이잖아요. 저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결국 지주회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업회사들의 플랫폼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려면 결국 이 개별 사업들의 어떤 상위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위치해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 같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KT가 단순한 그냥 지주회사가 아니라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사업형 지주회사로서 기능할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의 레포트를 보면 KT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존의 통신 부분을 유선, 무선, 미디어로 나누고 금융, 부동산, 위성사업 부분을 병렬로 배치하는 가운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존의 KT가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맞는 구조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쨌든 KT가 이번에는 이제 과연 지주회사 전환을 실제로 추진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주회사 전환 얘기를 한 김에 중간지주사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실제로 구현모 사장이 실제로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구현모 사장이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신설 컨텐츠 법인인 KT 스튜디오 지니, 이 KT 스튜디오 지니를 중간 지주사로 KT 그룹사에 있는 스토리위즈, 스카이TV, 그리고 지니뮤직, 시즌 등 관련 회사를 통합하고 증자로 몸집을 키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구현모 사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이제 하겠다는 선언이나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네요. 그러니까 KT 아래에 이런 중간지주사를 두고 미디어 중간지주사를 두고 그 아래에 KT의 모든 미디어 콘텐츠 사업들을 이제 병렬적으로 놔두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또 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스카이라이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스카이라이프도 이 중간지주사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건가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스카이라이프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스카이라이프는 KT에서는 미디어 비즈니스라고 보기보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IPTV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현재 지금 스카이라이프 아래에 있는 스카이TV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상 KT의 방송 콘텐츠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여기는 미디어 지주회사 아래로 묶일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형 지주회사로 가든 그냥 지주회사로 가든 사업회사들을 이제 떼어낼 텐데 그러면 이 KT의 IPTV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올레 TV를 따로 떼어내서
스카이라이프 어차피 위성방송이랑 많이 겹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합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애매한 게 스카이라이프는 위성 방송이잖아요. 위성 방송은 이제 공익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인터넷 TV랑 그냥 막 합치겠다 이런 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 스카이라이프가 KT에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 그 스카이라이프 김철수 사장이 이 구현모 사장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철수 사장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 노조에서 이건 구현모 사장이 정실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정도로 둘이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현대 HCN 인수권만 봐도 스카이라이프가 KT 전체 사업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저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업 중간지주사 얘기에 지금 계속 했는데 그러면 KT의 다른 사업들도 이 중간지주사 체제로 결국은 가는 그림인 건가요? 그거는 정말 아직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해서 KT 관계자에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직 KT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BC카드와 K뱅크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 아직이라는 말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자연스럽게 인수합병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수합병은 예전부터 뭐 구현모 사장의 특기로 꼽혀온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구현모 사장이 제가 기억하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업 안에서 인수합병으로 커온 사람이고 뭐 기업이 어떻게 인수합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직접 하기도 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통신기자 할 때는 막까지만 해도 그 현대 HCN 인수와 관련해서 사실 KT는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뭐 SK텔레콤이 인수할 거다, LGU+가 인수할 거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갑자기 구현모 사장이 취임하더니 현대 HCN을 KT가 스카이라이프가 인수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딜라이브 인수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확실히 구현모 사장이 그런 인수합병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말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미디어 관련 회사 계열사들 말고는 신사업 쪽에서 중간 지주사를 만들 정도로 묶을 만한 그런 자회사들을 많이 가진 분야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계열사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얼마든지 중간 지주사 형태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현재 힘을 싣고 있는 금융이나 B2B 기업 사업 쪽이 되겠죠. 금융이랑 B2B 저도 진짜 옛날부터 지겹게 들은 말이네요. 아마 구현모 사장이 거의 공식 석상에 나올 때마다 뭐 이 두 개를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구현모 사장의 원픽, 아니 두 개니까 투픽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KT 관계자의 말처럼 현재 KT의 금융 자회사는 BC카드 그리고 K뱅크밖에 없고 B2B 관련해서는 작년에 이제 B2B 전문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라는 브랜드를 막 출범시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들에서의 기업 구조 개편은 아직 뭐 활발한 M&A나 이런 인수합병 통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융이나 B2B 쪽에서 또 다른 구현모 사장이 매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 구현모 사장 인터뷰에서 앞으로 지금 인수합병 관심 있는 분야는 금융과 핀테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KT가 핀테크 기업 뱅크샐러드 인수에 나섰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좀 더 알아보니 뱅크샐러드 인수는 아직 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웹캐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웹캐시 대표가 KT 본사를 뭐 직접 방문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 웹캐시가 그거 맞죠? 경리나라 그거 하는 거 맞죠? 아니 그 경리나라 하니까 그 금융보다는 저는 또 B2B 쪽으로도 좀 눈길이 가거든요. 실제로 핀테크 사업은 금융과 B2B를 이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연결고리이기도 하죠. B2B랑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이제 K뱅크 정상화가 됐다 이런 얘기 한참 나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인터넷 뱅킹 시장이라는 게 이제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이제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여기서 과연 K뱅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구현모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뭐 BC카드의 고객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 고객 못지않게 BC카드의 중요한 고객이 바로 가맹점 고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K뱅크는 카카오뱅크와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잡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구현모 사장의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생각해 보기에는 금융과 B2B의 결합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현모 사장이 이제 맨 처음 사장에 취임을 해서 첫 조직 개편을 할 때 기업 사업 부분이랑
그리고 글로벌 사업 부문 이걸 합쳐서 이제 기업 부문을 만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윤영 사장이 거기 이제 대표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아까 금융까지 이어지면 금융과 그리고 기업 사업 B2B 그리고 글로벌 이런 세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하나로 엮이는 이런 그림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구현모 사장이 이렇게 추진하는 대로 KT가 중간지주사 체제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점점 KT가 일반 사기업이지만 사기업처럼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옆에 그 SK만 보더라도 SK텔레콤 아래에 그 SK그룹의 뭐 IT 사업, 통신 사업 이런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관련 사업들이 쫙 정렬해 있고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아래에 이제 정유화학 이런 사업들이 정렬돼 있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생각이 나는 게 되게 오래 묵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KT의 공기업 문화 이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KT가 공기업 문화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를 되게 옛날부터 해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과연 구현모 사장이 이번 대회에서는 공기업 문화 이걸 확실히 날려버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재밌는 이야기죠.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현모 사장의 1년을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구현모 사장이 지금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구 사장의 1년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이것들을 열심히 준비해온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수많은 기업 구조 개편 작업들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사이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위주 분사나 시즌 분사 그리고 KTH와 KT 엠하우스의 합병, KT 파워텔의 매각 등등 이게 모두 지금 1년 사이에 진행이 됐습니다. 군살 빼기, 그러니까 다이어트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식으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 KT 이제 구현모 사장이 막 취임하고 임원 인사를 처음 했을 때 뭐 임원들을 확 줄여가지고 뭐 임원 다이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 비대해진 어떤 KT를 이제 다이어트 하는데 가장 처음이 임원 인사였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구 사장의 취임 1년 차를 이야기하면서 K뱅크의 정상화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리고 뭐 B2B 전문 브랜드인 KT 엔터프라이즈를 출범시킨 것도 구 사장이고요. B2B라는 게 사실 황창규 사장 때만 하더라도 뭔가 어떤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뭐 신기루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구 사장이 비로소 이 B2B 사업을 눈에 드러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구현모 사장이 뭐 잘했다 뭐 이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했던 공기업 문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공기업 마인드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업 마인드란 바로 뭐 모험 정신이나 적극성이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그렇다면 KT는 왜 적극성과 모험 정신이 부족했을까? 비대해서군요.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KT의 사업은 워낙 사업과 사업이 서로 얽혀 있고 또 그렇다 보니 책임 소재도 여기저기 엉켜 있고 적극성과 모험 정신이 사실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하지만 구현모 사장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 KT 쪼개기를 계속 진행한다면 그래서 이 쪼개진 기업 하나하나가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이 KT를 계속 따라다니는 공기업 마인드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걸리는 게 사실 구현모 사장이 취임한 이후로 KT 내부에서 잡음이 좀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업적인 잡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전에 블라인드에 제 기억에 글이 올라왔었는데 이제 구현모 사장이 이 젊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소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구현모 사장의 워딩들이 좀 시쳇말로 꼰대스러웠다 뭐 이런 불만 글들이 올라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뭐 내부 직원이 이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무 7조라는 걸 또 적어서 올리기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건 저도 봤습니다. 이게 사실 KT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구현모 사장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특히 소통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끔씩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KT 세노조에서 KT 파워텔 매각과 관련해서 구현모 사장이 뭐 직원들에게 전혀 소통이나 미리 언질 없이 그냥 진행을 했다 이런 거 관련해서 비판적인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 지금 구현모 사장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이런 거대한 변화들, 뭐 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내부에 결속력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계속 우리야 편하게 다이어트니 뭐 슬림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인력 구조 조정 같은 게 발생해서 사실 그 직원 한 명 한 명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현모 사장이 정말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기업 구조, 사업 구조 개편을 진행하면서 정말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 큰일이다 보니 내부의 의견도 확실하게 들으면서 이제 뭐 취할 건 취하고 또 흘려들을 건 흘려듣고 좀 이렇게 속도 조절이나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에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박 기자는 저기 1999년에 KT가 우리나라 시총 전체 1위였던 거 알고 계신가요? 아, 그럼요. 제가 그래도 통신 담당 기자입니다. 뭐 사실 지금 KT의 순위, 시총 순위나 이런 것을 보면 믿기 어려운 것이긴 하죠. 우리가 오늘 주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뭐 KT가 삼성전자,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이기겠다 뭐 이런 얘기는 조금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구현모 사장이 요새 이제 KT의 라이벌로 뭐 SK텔레콤이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순위를 보면 네이버가 3위, 그다음에 카카오가 9위거든요. 구현모 사장이 과연 이 기업구조 개편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기업구조 개편이 KT의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과연 KT는 정말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걸 앞으로 지켜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KT의 기업구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꽃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만 돌아옵니다.